신영현 의원님이 보기로 하셨는데 9시 반에 주관하는 토론회가 있어서 네,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순일 의원님께서 급히 대타로 네, 고맙습니다. 신영현 의원님 그 토론회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손학규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출발하셨다니까 오면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영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토론회도 주관하셨는데 그걸로 네, 시작하시죠. 금방 행사하고 하셔서 신입입니다. 지금부터 제59차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제59차 의원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번영이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먼저 손학규 당대표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원내대표가 먼저 하시지 않나? 나게 하시죠. 오늘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처음 가지는 의원총회입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추진되는 원내 지도부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원내 활동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회가 벌써 2달여간 공전 상태입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은 서로에 대한 막말과 비방을 계속할 뿐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에 신임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양당의 정쟁으로 인해 추가 경정 예산안과 5.18 특별법, 포항지진 특별법 등 조속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권을 먼저 자성하고 국회를 조속히 개원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과반수의 국민이 인정하고 있듯이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패스트트랙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국회를 박차고 나가더니 장외에서 수구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는 데만 매진해 왔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데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 공전 사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을 어떻게 복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내년 총선에 대비한 물밑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청와대는 강 건너 불 보듯 사태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이후 상황이 진척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을 비판하니까 국회와 함께 국정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는 정무수석이 저를 방문해서 대통령과 4당 대표의 회담을 제의를 했습니다. 제가 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빠진 4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담은 의미가 없다. 대통령은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대화에 끌어들여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5당 회담을 하든지 개별 회담을 하든지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서 무슨 국회하고 의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철저한 그리고 심각한 반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대내외적인 위기를 맞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전작권 환수에 대한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정치,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민생실용 경제정당으로서의 능력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며 작지만 강한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개원 즉시 민생, 경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당의 전략이 깊이 있게 논의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먼저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5월 15일 날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20일 만에 첫 번째 의원총회를 열게 됐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 책임감이 더욱더 무겁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 20일간 당 안팎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가장 안타깝고 답답한 일은 국회 파행이 좀처럼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일요일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구체적인 합의문 작성 단계까지 협상을 진전시켰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글자 두세 개를 놓고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 타결이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많은 무리가 따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지정된 것을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각 당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지점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 최대한의 포용력을 발휘해서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제안해왔던 사실상 유일한 국회 정상화 방안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이란 눈앞의 이득에 집착하며 국회를 더 이상 만신창이로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또 일하는 국회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당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바른미래당은 6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려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믿으면서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현안들에 대한 내부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정작 국회를 열어놓고 날짜에 쫓겨서 추경안 심의를 졸속으로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싸우는 동안 치밀하게 추경안을 분석했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을 가려내고 삭감해야 할 예산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바르게 일 잘하는 정당이란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등 국민 관심 법안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권은희 의원님께서 잘 챙겨주고 계십니다. 국회가 문을 닫고 있는 사이에 정부 여당이 경찰 개혁안, 고교 무상교육, 인터넷 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등 초대형 이슈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인 제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폭풍우 수준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들 현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총선이 불과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질적인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길어야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화합, 자강, 혁신의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바른미래당은 총선을 겨냥한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의 명운을 걸고 모든 사안에 대해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지렛대 삼아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공개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네. 네. 오늘은 그 최대한 공개 발언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공개 발언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도 공개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예, 당원당규상 원칙적으로 공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원내대표님 작성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입니다. 지난주에 당 윤리위원회 결정과 관련해서 저에 대한 말들이 많아서 그동안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한 말씀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먼저 유승민 의원에 대한 저의 발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의 발언 내용은 당에서 패스트트랙을 결정하자고 투표까지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자고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다 대권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 또 최고위원인 하태경 의원님, 당시 사무총장인 오신환 의원께서도 모두 투표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야당에서 항의하는 집회에 이 세 분, 그 외에도 몇 분 계시지만은 그분들이 다른 야당 집회 하는 데 가서 언론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 당이 어째다 이렇게 됐나 이런 충정에 저는 앞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사실은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보도자료로만 냈던 것입니다. 제 발언 중에 일부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폄훼 발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도를 넘는 막말입니다. 아무리 당내 회의를 하더라도 인격 살인성 막말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우리 당의 이미지와 위신을 심각히 추락시킨 것으로 내년 총선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원의 한 사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단호하고 가혹하게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대권 주자였던 분도 17대 총선을 앞두고 어르신 폄훼 발언을 했다가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한 경험도 있습니다. 봐왔습니다. 그 당시 선거운동하러 경로당을 가니까 저보고 하는 말씀이 어르신들이 노인들은 싫어하면서 경로당을 왜 왔느냐 라는 질책을 받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특별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신환 원내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권을 갖고 저는 참 오신환 대표는 개인적으로 참 올바른 분이고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나는 패거리 정치가 싫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오신환 대표한테 투표는 못하겠다. 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신환 대표는. 그런데 윤리특위 결과를 보고 친손인 이찬열 대 또 반손, 저는 제가 여태까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친손이라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손학규 최측근 이찬열 아니면 이찬열이 손학규다 이렇게 얘기 들어본 적은 있어도 이게 느긋한 친손이라는 얘기는 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께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아닙니다. 친손 반손 어떻게 원내를 이끌어가야 될 원내대표께서 친손 반손 이렇게 편가르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지금까지 보아온 오신환 원내대표를 제가 잘못 봤나 하는 의구심까지도 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이 더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원내대표직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른 의원님, 예, 이혜원 의원님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이찬열 의원님 발언에 제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발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 결정이 났는데 왜 팩트 결정에 따르지 않고 다른 야당이 반대 시위하는데 가서 동참을 했냐. 사실 자체가 명백히 틀렸습니다. 100%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날 우리 여기서 결론을 내릴 때 과반으로 할 거냐 3분의 2로 할 거냐 먼저 투표를 했고, 과반으로 하자라는 결정이 났을 때 찬성이냐 반대냐 팩트에 대해서 저희가 투표에 돌입하기 전에 분명히 따졌습니다. 첫째, 과반이면은 당원 당규에 의해서도 이건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당론도 강제할 수 없는데, 당론이 심지어 아닌 것은 소속 의원들에게 강제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지당하지만, 워낙 당시의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편파적으로 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짚었습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 과반 의결은 이건 당론이 아니다. 두 번째,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 의원 누구에도 강제할 수 없다. 강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르지 않는다, 당론이 아니라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고임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약속받고 넘어갔던 일입니다. 약속을 안 받아도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게 이게 세상 사는 이치인데, 하도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심지어 약속까지 받았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찬원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찬원 의원님이 윤리위에 제소된 것은 팩트 관련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유승민 우리 당 소속 의원, 우리 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을 향해서 뭐라고 막말을 했냐면 꼭두각시들 데리고 자한당으로 가라. 이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팩트와 무관한 발언도 윤리위에 제소됐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찬열 의원 본인은 당연히 별일이 아니라 윤리위에서 징계 면제돼야 되고 하태경 최고는 징계돼야 된다. 누구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태경 최고는 나이가 들면 정신이 쇠약해진다. 좋은 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럴 수도 있는 얘기를 한 건데 당의 해당 행위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차이점은 하태경 최고는 3번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습니다. 이 진정성 있는 사과 부분은 심지어 우리 손학규 대표께서 임명하셔서 손학규 계보라고 볼 수 있는 당의 시니어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만큼 윤리위에서 징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공식 편지를 모두에게, 심지어 언론에게까지 다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이찬열 의원님은 사과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사과 안 하시잖아요. 네,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신환 원내대표를 보고 친손 반손을 가르는 편파적인 당 운영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먼저 당대표께서 편파적인 당 운영 안 하셔야 됩니다. 당대표께서 편파적인 당 운영 안 하시고 이런 일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윤리위원장 모셔오신 분이 손학규 대표, 손학규 대통령 만들기 사조직이라고 불리는 곳에 우두머리라는 거 최고위원회에 얘기 안 하고 데려오셨습니다. 이거는 재척사유일 뿐만 아니라 오시면 안 되는 분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찬열 의원님도 바로 그 손학규 대통령 만들기 사조직이라고 알려진 곳에 이사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당을 편파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위원 5명이 윤리위원장은 이 사람은 둘 수 없다 해서 불시민 결의안을 낸 거고, 불시민 결의안은 당원 단계에 의하면 당연히 이거는 그대로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대표가 뭐 숙고하고 말고 수용하고 말지 결론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찬열 의원님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저희가 원내대표 새로 뽑아서 새로 출발하는, 어떻게 보면 당이 지지율을 좀 올려보자고 하는 의총에 첫 발언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편파적으로 해서 당의 지지도를 깎아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릅니까? 뭐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말을 안 들으시나 본데 잘 들으십시오. 말을 제대로 해요 좀. 제대로 잘했습니다. 말하면 다 말인가? 제대로 말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말씀하실 때 예, 다 경청해서 들어주시고요. 오늘 해당량이라고 요만큼도 생각 안 합니다. 의원님, 그렇게 끼리끼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시겠다고요? 내가 동아시아 비례대단 여기 이사들이 있어요. 발언권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윤리위원장도 아니면 그때 얘기해야지. 왜 이제서 얘기를 하냐고. 잠깐만요. 이건 번호 잡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당 최고위원회 올린 공식 문건에는 동아시아 미래재단 이사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 재단 이사장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속인 겁니다. 실수든 의도든 잘못된 일입니다. 동아시아 재단은 문제없는 재단입니다. 동아시아 미래재단이 손학규 대표와 관련이 있고 문제 있는 재단입니다.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에 맞지 않는 겁니다. 자, 네, 그 정도 하시고요. 네, 신영일 의원님 말씀하시겠어요? 네. 먼저 지목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의원총회가 이렇게 시작된 거가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저희가 여기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우리는 패스트트랙 지정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갈등을 다 봉합을 하고 화합하고 자강을 하자고 여기서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바른미래당의 창당 정신에 맞춰서 중도 실용정당 그리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으로 출발하자고 여기서 다짐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바른미래당 역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았으니 새로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제야말로 실용정당, 민생정당,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의원총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저는 참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좀 시작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사실은 저희가 한 달 전에 결의한 것처럼 화합의 수순으로 왔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6 의원들이 모여서 사실은 결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당이 갈등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기보다는 정권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전에 손학규 대표께서 제안하셨던 대로 정병국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고 갈등하는 그것을 수습하고 새로 혁신하는 새로운 화합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제안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때 6명이 모여서 그런 결의서를 냈을 때는 그래도 최대한 그 공약수라고 하나요? 여러 의원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데 뭐 대표님이나 뭐 여러 번 노력을 하신 것 알고 있고 하지만 국민들이 이제 기대하기에는 뭐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저희가 이제 보니까 바른미래당이 새 얼굴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하는 모습도 나왔고 해서 저희가 6명이 제안을 했던 그 혁신안에 대해서 좀 제대로 논의를 하고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의원총회가 조금은 더 생산적인 모습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하태경 의원님 그 윤리위 제소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 역시 처음에는 좀 놀라기는 했었는데 하태경 의원이 그 다음에 한 것은 사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 대표님께서 보다 좀 전향적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원내 의총의 내용은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요. 네, 그 앞서 의원님들 뭐 공개 발언은 충분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준비된 것들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발언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지상욱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공개적으로 세 번째 순서로 발언하게 됐는데 좀 들으려고 했는데 발언하시는 의원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찍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찬열 선배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혜원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도 저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동의하기가 어렵고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 의총에서 12대 11이 나와서 패스트트랙이 추인된 것은 맞습니다만 분명히 그 자리에서 여기 의원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과반 표결로 할 때 조건이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개특위 의원의 소신을 지켜준다. 따라서
강제 사보임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한 것입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원내대표 저한테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들으셨지만 약속한다라고 했었고요. 또 다른 유승민 대표님, 또 하태경 의원, 또 그거에 대해서 재차 질의했을 때도 그거는 그렇게 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표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표결을 하고 그 결과에 지키지 않는 것처럼 민주주의 절차를 위배한 것처럼 하시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사보임을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회법이 개정이 돼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는 관행이라는 그런 관행을 들어서 또 국회의장부터 또 밀어붙였고요. 그 의사과에서 또 그런 의사 진행에 관련된 서류, 강제 사보임에 대한 서류를 받는 것은 그동안은 사람이 인편으로 직접 받는 것을 관행으로 했는데 그건 또 팩스를 통해서 받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어떨 때는 관행을 따져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은 진행을 시키고 어떤 거는 또 관행이 아닌데 또 그렇게 하는 앞뒤가 모순되는 일, 참 국민 보기 창피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타 야당의 집회에 간 것이 아닙니다. 강제 불법 사보임을 당한 데에 대한 그런 항거의 뜻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손학규 대표님이 그 근자에 그 당의 백드롭을 바꾸시면서 자강과 개혁, 화합을 내걸으셨습니다. 저희 다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마지막 의총 때 우리 자강해서 우리 바른미래당 당당하게 나아가자 이런 의견도 모았죠. 근데 자강도 개혁도 화합도 되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6월 3일자 내일신문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우리 손학규 대표님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을 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18.8%가 나왔고 전 대표님이 물러나시고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51.7%, 3배나 많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걸 언론에서 봤습니다. 더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바른미래당 지지자들의 뜻은 물론 여론조사가 틀렸다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여론조사 가지고 얼마나 논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옳다 그르다를 바른미래당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68%가 우리 손 대표님이 아닌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야 바른미래당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데 응답을 했다는 거. 이 체제로는 자강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국민들은 답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손 대표님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개혁을 한다면은 민주적인 정당성과 절차성을 지키면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 구태한 관행, 고습을 끊어내야 개혁적인 모습을 국민한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주의적인 공당입니다. 이건 사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 대표님 그동안 당을 운영해 오시는 거 보면은 후배 정치인으로 참 실망스럽게도 공사 구분을 못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참 자괴스러운 표현이지만 이건 국어사전에 나온 표준어입니다. 동아시아 미래포럼, 아까 이혜원 의원 말씀하셨지만 동아시아 미래포럼의 시다바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막말이 아니고요. 국어사전에 나온 거니까 유념을 해주십시오. 마치 바른미래당의 공당이 모든 운영이 손학규 대표님의 사조직에 의해서 중요 부분이 점령돼 가지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운용되고 있다라는 의심과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아시아 미래포럼의 상임 고문이 손학규 대표님으로 대장이시고요. 그 밑에 지금 윤리위원장이신 송태호 이사장께서 이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 그만뒀던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만 사무부총장이었던 임원경 전 사무부총장이 거의 이사 또 지금 얘기가 막 돌고 있는 주대환이라는 분이 거기 또 이사로 돼 있고 옆에 계시는 이찬원 선배님도 거기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요번에 어저께 최고에서 윤리위원장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원에 손 대표님 나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만 당을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보면은 그 당원에는 당무일 대신해서 최고위 과반수 이상이 그 불신임안을 내게 되면 응하게 돼 있다는 게 당원의 내용이고 또 법률적인 검토의 결과라고 봅니다. 응해 주시길 바라야 되는데 지금 말씀이 임명 다시 반대해야지 지금 늦었다 이렇게 언론에 말씀하시는 걸 보고 사실 제가 어저께 그렇게 경험이 많으신 어른이신 당대표인 손학규 대표님께서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늦었더라도 그게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는 것이 자강이고 개혁이고 당을 화합하는 순서일 겁니다. 우리 그 당시에요. 동아시아 미래재단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았고 동아시아 재단이라고 되어 있었던 그것에 정말 손학규 대표님의 사조직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정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알았으면 그때 반대했겠죠. 또 손학규 대표님께서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조직을 이용해서 당을 민주적이지 않고 또 이렇게 불공평하게 당을 운영하실 거라는 건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반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늦었으니까 안 된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뭉개고 가는 그런 형태의 말씀이 젊은 정치인을 굉장히 충격받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본인의 사조직을 이용해서 공평하지 않은 윤리에 제소된 그 사안에 대해서 처벌을 지금 강행하고 있으시다. 사조직을 동원한 정적을 치고자 하는 어떤 차도살인의 방법으로 윤리를 운영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방식이 이제서야 드러나게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대표님에 대해서 저도 저는 뭐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 개인 지상욱이라는 이 바른미래당의 당인은 말씀드릴 게 없는 거 아닙니다. 지난번 박지원 전 대표가 민평당 의원을 끌어들여서 뭐 유승민계를 몰아내자라고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일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 얘기를 정말 알아야겠다. 그건 당에 굉장히 해가 되는 얘기였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이제 박주선 전 대표님께서 민평당의 세력 연대 확장을 분명히 소신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존중을 합니다만 그 의견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님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언론에 나왔거든요. 지난번 의총 때도 제가 4월 17일자 조선일보 나온 바른미래당 사라져야 될 정당 그래서 민평당하고 합쳐야 되고 손학규 대표께서 동의하셨다라고 하는 박주선 전 대표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쭤봤는데 답을 안 주셨고요. 또 유성엽 민평당 의원께서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선거제도를 개편할 때 의원 정족수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받으셔가지고 동의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연동형 비례제 50% 그거요 저희가 여러 차례 의총을 거치면서 의원 정족수는 300명을 더 늘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합의하에 당의 당론화된 겁니다. 그걸 원외에 계시는 대표님이 아무리 대표라고 하시지만 의원총회에서 합의돼서 결정된 사안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민평당에 보조를 맞추듯이 증언을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 이거는 당론을 깨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는 엄격한 그 해당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배경에는 민주당하고 청와대하고도의 물밑 교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소리 소문까지 든 걸로 많이 당은 흔들렸습니다. 강제 사보임 했을 때 그때 의총장에 손학규 대표님 계셨습니다. 김관영 대표가 그거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그 옆자리 계셨는데 그 이후에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강제 사보임 약속한 적 없다라고 언론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저는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여러 가지 간에서 윤리의 제소를 못해서 안 한 거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해야죠. 같이 올렸으면 윤리위에서 하태경 의원이 어른들에 대한
평화의 발언, 말실수한 거 물론 야단마저 맞습니다. 그러나 4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그거하고 이렇게 당의 해당 행위 이 문제에 대해서 경중을 국민들이 가린다면 어느 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님 반드시 느끼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바른미래당이 창당될 때 개혁적 보수와 굉장히 중도의 정당으로 바르게 미래를 가자라고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이제 와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꾸 호남 신당으로 가자라는 그런 급속한 휩쓸림,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당이 혼란해 오고 화합이 깨졌다. 다시 말해서 자강, 개혁, 화합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님께서 내건 슬로건 3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데 중심에 대표님이 계시다. 그래서 국민들은 51.7%나 되는 새로운 지도부가 지금 대표님 체제를 지키는 것보다 3배나 많게 그런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걸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안 하시는 의원님들 먼저 하고 또 이찬열 의원님. 예, 김수민 의원님. 지금 우리 당이 그 이름처럼 바른 미래당으로 진보를 하느냐, 바른 과거당으로 퇴보를 하느냐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당초에 혁신안을 제안했던 이제 저를 포함한 6인의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과 우리 당원들 또 심지어 국민들까지도 모두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민생, 정쟁이 아니라 정책, 정당이 우리 바른미래당이 제일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 여당과 자유한국당이 똑같이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혁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혁신에 관심이 없는 정당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성장이라는 말뿐인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혁신을 해내지 못한다면 또 지금 당장 혁신위를 결정 내리지 못한다면 저는 바른미래당의 간판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다를 바 없는 바른 과거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혁신과 자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용기가 되고 여성과 청년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금일 의원총회 추가 안건으로 혁신위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논의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원내대표께 요청드립니다. 잠깐만요. 예, 의원님들 뭐 공개 발언 자유롭게 하시는 건 당연한데 이게 의원님들 우리 국회에서 상대 의원님 발언들과 관련해서 맞받아서 발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2번 발언하시는 우리 이찬열 소장님은 이게 첫 번째 발언하신 분들 이후에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동 의원님, 그리고 앞서 김수민 의원님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추가 안건을 오늘 제안을 해주신 걸로 받아들이겠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당원 제52조 회의에 추가 안건의 경우는 출석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안하신 내용들을 3분의 1이면 출석하신 의원님들 여기에 3분의 1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안건으로 상정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희동 의원님. 그 김수민 최고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 손학규 지도부, 손학규 체제라고 불리우는 지금 현재의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출범하게 된 그 의미는 지난 지방선거의 패배로부터 우리 당이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고 그 교훈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당의 비전 그리고 희망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당원들의
절박한 요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 바른미래당은 국민들로부터 많이 멀어졌고 그것이 선거의 결과로 나타났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 이후에 또 그 전이나 그 이후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비전과 전략도 지금 현 지도부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략과 비전을 요구하는 당내 많은 목소리가 있었고, 급기야는 당내 많은 의원들과 대다수의 원외 지역위원장들께서 그러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고, 그런데도 그러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시작된 이 당의 어려움, 당의 혼란을 보면서도 이것을 정리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당 지도부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당의 혁신위를 제안한 것이고, 그 당의 혁신위는 이미 손학규 대표께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 혁신위는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 정도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또 이 정도의 요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고 살아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혁신위는 단순히 고양이를 그리는 혁신위가 아니라 호랑이를 그리는 혁신위로 태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위가 혁신의 대상으로 삼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수민 의원님을 포함한 6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당의 혁신위, 전권 혁신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 안건을 오늘 의총에서 적극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우리 정우철 의원님. 아니요, 저한테 아까부터 신청하셨는데요. 마지막에 발언. 그 다음에 이찬열 의원님 말씀. 네, 오늘 전부 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냐면, 지금 내부 문제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문제, 또 다른 얘기 좀 들고 좀 나눠주시면, 오늘 제가 9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네 분이 있는 사이에도 지금 알다시피 대한민국 국민은 대기업, 중소기업, 심지어 소상공인까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2달 동안 국회가 막혀 있는데 그걸 해결할 주체가 저는 바른미래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바른미래당이 그러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대안을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한국당이 이 선거 제도에 꼭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가장 이렇게 국회에서 과제로 삼은 지역주의 극복, 동서통합, 거기에 따르는 제도는 석패율 제도였고, 그 석패율 제도는 2011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거의 선관위에서 2번이나 그 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18대, 19대에 해결을 못하고, 저와 같은 경우는 그냥 몸으로 때워서 2번 떨어지고 전주에 3번 만에 32년 만에 당선되면서 절절하게 이 지역주의 극복이야말로 어떤 선거제도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이번 패스트트랙에 내용이 잘 담겨 있지 않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든 당이 수용할 수 있는 석패율 제도를 대안으로 한국당도 참여해서 이러한 꽉 막힌 이러한 전국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제안을 합니다. 우선 이 선거법은 헌법 정신이나 과거의 관행으로 봐서 분명히 여야 모든 당이 합의해야 한다. 이거는 뭐 국민들이 동의할 거고 국회가 과거의 관행으로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선거법을 이 석패율을 포함해서 이렇게 모든 당이 합의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 대신 두 번째, 세 번째 공수처 검경은 뭐 우리 대표님 지금 진행하는데 합의에 노력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바른미래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용을 중지를 모아가지고 대여 협상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서 우리 이 바른미래당이 싸움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대안정당으로 또 국회를 막혔던 국회를 열 수 있는 정당으로 또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우리 오신원 원내대표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기자회견 내용 우리 의원님들께 다 보시고 어떤 것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주의 극복 동서통합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과제인데 이 과제는 많은 모든 당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보면 18대 19대를 보면 그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공유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번에 패스트 트랙에서 좀 더 보완해서 이렇게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원내대표께서 오늘 회의를 중지를 모아서 꼭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이찬 의원님 그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서로 상대 동료 의원들에 대한 반박을 안 하는 거는 뭐 일찌감치 예의로 다 알고 계십니다. 당내에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12대 11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해서 그것을 관철시켜야 될 저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보임 관련해서도 원내대표가 어디서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날 제가 여기 유심히 봤습니다. 여기 앉아서. 원내대표 옆에 하태경 의원 최고가 앉아 계셨고 자꾸 원내대표는 대답을 안 하니까 하태경 최고가 다 굳혔습니다. 그럼 약속한 겁니다.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분명히 그날 얘기했을 때 원내대표가 약속 안 한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짚었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어디서 와전이 됐는지 또 딴 데서 원내대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사보임에 관해서는 저는 원내대표가 당연히 투표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표를 다 같이 해놓고 그 다른 당 하는 데 가서 언론에 다 잡혀갖고 똑같이 나타났는데 지금에 와갖고 우리 당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안 하기로 했는데 거짓말을 해서 사보임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막겠다. 그러면 우리 당 의원실을 막아야죠. 사보임된 의원 못 나오게. 선진화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같은 당 사보임 하는데 다른 당 와서 난리법석 떠는데 같이 가서 그걸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오늘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꾸 이런 식으로 과거 일을 가지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 국민들한테 부끄러워졌습니다. 남의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끼어듭니까? 예의를 지키십시오. 예의를 어디다 지킵니까? 지키셔야죠. 지킬 때는 지켜야지. 지키셔야죠. 지금 바른미래당 의총입니다. 내용도 모르고 내용을 뭘 모르기는 모릅니까? 말도 못하고. 자, 그러면 제대로 배워야지. 이렇게 합시다. 저 녹취록을 공개합시다.
녹취록 공개해달라고 김관영 원내대표께 그렇게 수없이 요청했는데 김관영 대표가 저희들의 그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께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당시 김관영 원내대표가 분명히 여러 번 약속한다고 돼 있었고 당론안이다 우리가 여러 번 못 박았기 때문에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오늘 이 논쟁은 여기서 마무리하십시다. 그만하시죠. 그럼 나도 그럴 거야. 네, 그만하시죠. 네. 자, 우리 사모님의 직접 당사자가 접니다. 네. 원내대표님, 아니 얘기를 하셨으니까 나도 의견이 있어요. 네. 아니 지금 왜냐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한 분 말씀하시죠. 저는 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이혜훈 의원님 말씀대로 녹취록 공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아까 거기에 뭐 의총에서 말을 안 했다고, 아니 김관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여기 앉으셔가지고 약속 안 한 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3번을 그냥 얘기를 했고 또 국민한테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사보임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 나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사보임 약속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지상호 의원이 약속했다라고 한 그거는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지상호 의원의 그 강제 사보임 없다는 조건으로 표결 붙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옆에 있다가 대답한 거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답변한 적이 없다고 그랬다가 말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딴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저도 이런 말 하기가 창피스럽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들으셔가지고 사적으로 그때 얘기한 거 다 들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논쟁을 이제 하는 거 그만하시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이혜훈 의원님 말씀대로 원내대표님은 지난 일이지만 그 녹취록을 한번 보시고 우리까지 뭐 다 보여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보시고 판단해서 결과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왜 남의 당 가는 데 가서 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당 의원들 막아야지. 그때 우리 당 의원님들이 표결하는 날 어디 민주당 의총장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니지 않냐. 의원님들 방으로 돌아가셔라. 우리 안 막는다. 거기서 떳떳하게 가셔라.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 거두절미하시고 의원들의 노력을 이렇게 경시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그 정도 얘기하시고 이번에 대해서는 우리 원내대표님이 녹취록을 보시고 판단해서 의원님들 결과를 얘기해 주시는 걸로 정리하십시다. 네. 이찬 의원님 바로 하시겠어요? 네. 좀 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네, 마지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막히고 별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로써 끝내고 우리 당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을지 아까 신용현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저는 이제 앞으로 제 속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발언 이제 안 하겠노라고 다짐을 하는데 또 경우에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면 전 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공개적으로 발언하실 의원님들 더 이상 없으면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전환 전에 오늘 중요한 20일 만에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원내 부대표단 추인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내 수석께서 제안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 공개된 장소에서 추인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의원님들, 원내 수석 부대표 이동석 의원입니다. 원내 부대표단 추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당연 제57조 1항에 의하면 원내대표는 원내 수석 부대표 및 원내부 대표 추천과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8조 2항에는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 추천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서 원내대표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20일 원내부대표의 유이동, 지상욱, 김삼아, 신용훈 의원을
그리고 원내대변인의 김수민 의원을 마지막으로 원내수석의 이동섭을 부대표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구성하기 전에 먼저 여러 의원님들을 의원총회로 모시고 의견을 받는 것도 순서이거나 각종 현안 등으로 의원총회를 여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뒤늦게 추인을 요청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은 넓은 마음으로 현안을 보하며 원내대표단의 추인을 의견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만장일치로 박수로 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들 지금 원내수석께서 원내부대표단 추인의 건을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워낙 의정활동 바쁘시고 그래서 최소한의 원내부대표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내수석 부대표의 이동섭 의원님, 원내대변인의 김수민 의원님, 또 원내부대표의 유이동, 지상욱, 김상화, 신용현 의원님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드리니까요. 동의해 주신다면 만장일치로 박수로서 좀 추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원내 부대표단 추인의 건은 앞서 말씀드린 6분의 의원님들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해서 의원님들 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